오늘은 제 맘대로 매긴 조선시대 개차반 쓰레기 3인방을 선정해봤습니다. 원규는 조선시대 중반 선조 시기에 활동했던 무인으로서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상 우수사를 역임 중이었으며 이순신 장군님에 이어 2대 3도 수군 통제사를 재직했으나 칠천량 해정에서 아주 개판으로 작살나고 세상을 떠난 개차반 졸장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경상 우수영 병력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갔으나 어선을 보고 적인 줄 알고 후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전쟁 중에는 수송선인지 전투선인지 판단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인 건 5월 10일 선정관 민종식이 시차를 마치고 돌아와 원균이 적선 30여 척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6월 28일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이 올린 전선의 상황보고에는 원균이 군영을 모두 불태우고 보유 중인 판호성을 전부 자침시킨 후 딸랑 배 한 척 몰고 도망쳤다는 완전 정반대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때 원균이 자침시킨 배의 수는 최소 70척 이상. 이 졸장으로 인해 조선 수군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수군 최강의 전력을 상실합니다. 그것도 자침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정 수의 자침이야 이해하지만 이건 뭐 한산도 대첩 당시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께서 이끌었던 전선이 56척임을 안다면 이때 자침시킨 전선의 숫자가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그 후 여러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혁혁한 전공이 부각되자 이에 질투를 느낀 원균의 이간질에 전쟁 중이던 이순신 장군님은 투옥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원균은 3도 수군 통제사로 부임한 후 자신이 부산포 출정을 거부하는 이순신 장군님을 겁쟁이라 모함해놓고 원균 본인마저 수륙병진으로 부산포 출정을 주장했으니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원균이 3도 수군 통제사를 이어받은 뒤 인척인 모성에 살던 안중홍을 찾아가 이 직책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이순신에게 치욕을 갚은 것이 통쾌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원균 본인도 공격에 나서지도 못하고 찌질하게 찌그러져 있다가 권율 장군에게 호출당해 곤장을 맞는 치욕까지 겪고 나서야 한국 전쟁사와 외란 최악으로 빛나는 칠천량 해전이라는 대패를 장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조병갑은 조선 후기의 관료로 고종 당시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의 서조카이자 더불어 조선 후기의 레전드 탐관오리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고부민란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철종 14년에 관직에 오르고 그 후 고종 30년 경상도 김해부사를 지내다가 전라도 고부군수로 부임했습니다. 조병갑은 부임하자마자 하던 대로 각종 탐관오리의 행적을 골라서 했습니다. 이 자식의 대표적인 악행으로는 만석보라는 큰 저수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미 상류에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보가 있음에도 더 큰 보를 만들겠답시고 백성들에게 땡전 한 포 주지도 않고 구역에 동원하는가 하면 만석보가 완성되자 물을 쓰는데 과도한 세금을 매겨 거액의 수세를 갈취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태인군수를 지낸 아버지의 공적비를 세운다고 세금을 걷고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이외에도 백성의 재산을 탐내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각종 악질적인 행동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달고 살았습니다. 만석보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홍수철마다 침수 피해가 심해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하자 부조금으로 2,000냥을 걷어오라고 지시하자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대표로 나서서 항의하다 곤장에 맞아 죽는 사태가 발생하며 참다 개빡친 백성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인 고부민란이 일어났습니다. 조병갑은 이미 빤스런에서 집단 린치는 피했지만 조정에 의해 파직되고 고금도로 유배당합니다. 유배된 지 1년 만에 고종에게 사면을 받고 법무 민사국장이 임면되고는 몇 달 뒤 고등재판소 판사까지 맡게 됩니다. 판사직을 맡은 지 한 달 뒤인 동학농민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한 동학 2대 교주 최시영에게 직접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영이는 여흥민씨 흑역사 수준의 간신입니다. 지방 탐관오리로 곳곳에서 백성들을 수탈해 자기 재산을 챙겼고 거기에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청나라 군대를 개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한일 강제합병 시기에 조선 귀족의 자기를 받았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그야말로 모든 쓰레기짓 거래를 하고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관직을 거쳐 여러 판서직으로 승진을 거듭하여 화려한 관력을 보여줍니다. 민영이는 명성황후와의 촌수는 상대적으로 먼 편이었지만 여흥민씨의 대표급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많이 집중되어 이모군란 때에는 가옥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민영이는 관료 시절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병조판서로 재임 중 신분이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안스카이와 고종이 비밀리에 손을 잡고 청군 파병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텐진 조약으로 인해 일본군의 군대도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천항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고 결국 한반도가 청일전쟁의 불씨에 휩싸이게 되며 그로 인해 조선이 35년간의 식민시대를 살게 하고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의 아픔과 3년간의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비극을 부른 원인도 따지고 보자면 민영이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는 탐관오리로 단죄되어 전라도 신안군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지를 탈출하여 청나라로 빤스런했습니다. 이듬해 귀국하여 대한제국 수립에 참여하고 정치권에서 물러나 1906년 휘문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의 전신인 휘문을숙을 설립했습니다. 기울어가는 나라 속에서 국력을 양성하고자 학교를 세운 애국자 마냥 포장되어 있으며
학교에는 친일파 민영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국대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는 모 방송에서 친일파 중 가장 싫어하는 인물로 이완용도 송병준도 아닌 민영이를 꼽았습니다. 여기까지 조선 개차방 3인방을 알아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